결국에 이제 코골이와 수면무호흡 같은 경우에는 주무시는 중에 상기도가 좁아지는 것이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주무시려고 누우시게 되면 편도와 같은 것들 구조물들이 이 후방으로 처지면서 이 상기도를 좁게 만듭니다. 이때 상기도가 어느 정도 구조가 남아있게 되면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진동을 하면서 그것이 코골이가 되고요. 그리고 이런 구조들이 완전히 좁아지게 되면 수면 무호흡이 발생하게 됩니다. 수술 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턱이 그렇게 경계가 이제 명확하지 않게 약간 무턱든 소견이 보였는데 수술 이후에는 턱이 이제 윤곽이 좀 잘 보이고 환자분께서 이제 코골이 수면 무호흡도 개선이 되고 외형적으로도 많이 개선돼서 굉장히 만족을 하고 계십니다. 니 아직도 모르나? 부산, 경남, 휴대폰, 인터넷 치대 지원, 통신생활 아이가 1522-1784 바로 전해봐라. 통신의 모든 것, 슬기로운 통신생활. 네, 안녕하세요. 쌤TV 저방의 고수 김대규 PD입니다. 먼저 우리 소개부터 할게요. 저는 하단 BS 숨 이비인후과 성형외과에서 코골이 그리고 수면 무호흡을 담당하고 있는 강지현 원장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이 무호흡증 그리고 코골이에 대해서 그 원인과 왜 이렇게 생기는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네, 이제 코골이와 이제 수면 무호흡이 대표적으로 이제 수면 호흡 관련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결국에 이제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 같은 경우에는 주무시는 중에 상기도가 좁아지는 것이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비만과 같이 상기도 근육 자체가 좁아지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상기도를 구성하고 있는 근육의 기능이 노화, 스트레스 이런 것들에 의해서 기능이 떨어져서 생기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비강, 그리고 비인두, 구인두, 하인두와 같은 이런 상기도를 구성하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도 코골이 그리고 수면 무호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막 목젖이 처지고 뭐가 이렇게 처진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코골이가 심해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방금 그 얘기하고 좀 비슷한 얘기인 건가요? 예, 맞습니다. 상기도를 구성하고 있는 구조에 어느 부분에 문제가 생겨도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이 생길 수 있는데 주로 이제 비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중격 망곡증 그리고 이제 알레르기 비염과 같이 그런 구조적인 이상이 있으면 발생하기 쉽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코만 문제가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신에 코로도 비강으로도 호흡을 하고 구강으로도 호흡을 하게 되는데 이런 비강 호흡과 구강 호흡이 만나게 되는 구인두 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특히나 이런 구인두를 구성하고 있는 목젖, 턱구리 그리고 편도와 같은 부분이 평상시에 깨어 있으실 때는 이제 중력의 영향으로 이 하방으로 이제 위치를 하게 되지만 이제 주무시려고 누우시게 되면 여기 있는 목젖이라든지 혀라든지 그리고 편도와 같은 것들 구조물들이 이 후방으로 처지면서 이 상기도를 좁게 만듭니다. 이때 상기도가 어느 정도 구조가 남아있게 되면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진동을 하면서 그것이 코골이가 되고요. 그리고 이런 구조들이 완전히 좁아지게 되면 수면 무호흡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병원을 찾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뭔가가 심해졌을 때 결국 병원을 찾게 되는 거잖아요. 주로 요즘 어떤 환자들이 많으신가요? 일단 대표적으로 이비인후과이기 때문에 이제 수면 문제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그리고 요즘에 뭐 갤럭시 워치다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조금 더 환자분들께서 이제 수면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아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피곤하면 뭐 감 때문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지만 주로 이제 수면 무호흡이 있고 코골이가 있고 하시는 분들은 주무시다가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수면의 질이 떨어지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수면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에 이제 낮의 증상 그래서 이제 낮에 많이 피곤하시다든지 그런 이제 만성 피로 그리고 주간 졸림증 이런 것들이 이어져서 이제 일의 능력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치매도 빨리 온다고 하고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걱정이 되셔서 병원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호흡을 안 한다는 건 상당히 위험한 거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병원을 찾아오시는 분들 보면 이제 수면 무호흡이 뭐 잠깐 1초, 2초 숨을 안 쉬는 게 아니고 3분, 4분 이렇게까지 숨을 안 쉬기 때문에 사실 본인은 수면 무호흡에 대해서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같이 주무시는 분이 너무 숨을 길게 안 쉬니까 그게 걱정이 되셔서 본인보다는 주변 사람들이 권유를 하셔서 병원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것 자체적으로도 문제가 있지만 이렇게 수면 무호흡이 되면 전체적인 어떤 병을 가져올 수 있는 큰 어떤 하나의 원인이 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어떤 병까지 갈 수가 있는 건가요? 일단 이제 수면 무호흡과 코골이와 직접적으로 가장 잘 알려진 문제라고 하면 이제 심혈관계 합병증을 들 수 있습니다. 심혈관계 합병증을 들 수 있는데
코골이랑 수면 무호흡 때문에 이제 수면이 방해를 받게 되면 굉장히 이제 우리 몸에 스트레스를 작용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스트레스를 작용하게 되면 이 교감신경이라고 하는 신경이 이제 활성화하게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교감신경이 심장을 굉장히 빨리 뛰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누적이 되게 되면 결국에 심장 문제, 그리고 이제 뇌혈관 질환 이런 것들도 유발할 수가 있고요. 우리 몸이 산소가 떨어지게 됩니다. 산소 포화도라고 하는 게 이제 저하가 되기 때문에 이제 심장 그리고 여러 가지 각종 장기들이 저산소증에 의해서 이 손상을 입게 됩니다. 결국 사실 산소가 부족하다는 것 자체는 모든 장기에 손상을 주는 직격탄이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원에 방문하시는 분 중에 이런 분도 계시는구나 깜짝 놀랐는데 한번 병원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랜 기간 이제 코골이, 이제 수면 무호흡을 앓고 계셨고, 이로 인해서 이제 수면을 제대로 취하시지 못하시다 보니까 주간에 졸림증, 피로감을 많이 이제 호소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어떤 치료를 하시게 될 건지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사들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검사가 환자분의 뇌파, 심전도, 산소 포화도 등을 측정하는 수면 다운 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면 무호흡 같은 경우에는 1시간에 수면 무호흡 또는 저호흡이 5회까지는 발생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정상 기준인 5회를 넘어서서 수면 무호흡이 1시간에 50회 정도 발생하는 굉장히 중증의 수면 무호흡 환자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비강 코를 이제 확인을 했을 때 비중격이 조금 많이 휘어있는 상태셨습니다. 비중격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많이 전이되어 있는 상태셨고요.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런 서럽자를 혀를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목젖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혀가 굉장히 크신 상태였고요.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턱이 굉장히 작으셨어요. 무턱증이 있으셔서 이로 인해서 턱이 후방으로 전이가 되면서 구강 내 공간이 거의 관찰되지 않고 이제 하인도 공간도 굉장히 좁아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면 무호흡이 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양압기라고 이런 이제 좁아져 있는 폐쇄된 부위를 바람을 통해서 숨쉬는 길을 확보해주는 그런 장치를 많이 사용을 하시게 되는데, 이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장치 사용을 원치 않으셨고 수술적 치료를 희망하시기 때문에 수술을 좀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환자분의 이제 목젖이랑 이제 편도 수술 그리고 코 수술과 더불어 혀를 앞으로 당겨주는 이설근 전지술, 턱끝 전지술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수술이 진행된 후에 회복 중에 있는 상태시고요. 목젖이 이렇게 상방으로 날려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양쪽 편도가 절제되어 있고, 이렇게 서랍자를 비록 누르지 않더라도 일부 입천장 영국의 부분이 잘 관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이제 우측으로 많이 전이됐던 비중격이 이 가운데로 이제 옮겨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술 후 CT 사진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턱끝과 그리고 이설근이 앞으로 전진됨에 따라서 구강 내 충분하게 공기 공간이 확보된 것과 하인도 공간이 충분히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수술 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턱이 그렇게 경계가 이제 명확하지 않게 약간 무턱증 소견이 보였는데, 이 수술 이후에는 턱이 이제 윤곽이 좀 잘 보이고 환자분께서 이제 코골이 수면 무호흡도 개선이 되고 외형적으로도 많이 개선돼서 굉장히 만족을 하고 계십니다. 처음에 수술하시기 전에는 이제 1시간에 수면 무호흡이 50회 정도 있으셨는데, 지금 수술하시고 나서는 굉장히 이제 드라마틱하게 지금은 이제 1시간에 7회 정도밖에 안 나오시거든요. 완전히 정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전에 이제 워낙 이제 중증의 환자분이셨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도 굉장히 이제 성공적이라고 하실 수 있고, 환자분도 지금은 전혀 불편한 게 없으시고 외형적으로도 굉장히 만족을 하시고 그렇게 잘 지내고 있으십니다. 네, 와, 되게 심각한데, 그죠? 근데 요즘은 여성분들도 무호흡증이라든지 코골이라든지 좀 고민을 하시고, 사실 여성분들이 더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그죠? 예, 여성분들도 많으신데 평균적으로 보면 전체 인구의 이제 남성이 전체 인구의 한 4% 정도,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2% 정도가 이제 코골이나 수면무호흡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연령이 올라가게 되면 이제 60대 이상으로 증가하게 되면 남성의 60%, 여성의 40%까지 증가하게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코골이와 수면무호흡 같은 경우에는 남성이 그런 수면무호흡과 코골이가 생길 위험성이 훨씬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여성이 이제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이 덜 발생한 이유는 여성 호르몬이 이제 환자분의 상기도를 이제 유지시켜주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연세가 드셔가지고 폐경이 오시거나 하시게 되면 그런 여성 호르몬의 분비가 그렇죠. 줄어들기 때문에 연세가 증가할수록 남성과 거의 비슷한 정도로 수면무호흡이 그렇죠. 발생하게 됩니다. 증상 중에 무턱 관련해서 이게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무턱이라고 하는 거는 턱이 이제 위턱에 비해서 아래쪽 턱이 상대적으로 후방이 처지는 분들인데, 이렇게 되게 되면 이
혀가 후방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혀 뒤쪽 있는 구인두 부분이 이제 좁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제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이 굉장히 발생하기 쉬운 그런 상태가 되게 됩니다. 요즘 여성분들도 그렇고 양악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이런 분들이 오히려 부작용으로 코골이라든지 이런 증상들을 상당히 많이 호소를 하실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어디 있나요? 저희가 오히려 이제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을 치료를 하려고 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턱이나 그리고 위턱을 뽑아내는 그런 시술까지 하게 되는데, 이제 양악 수술을 하시게 되면 위턱 그리고 이제 아래쪽 턱을 뒤로 집어넣기 때문에 이제 숨쉬는 통로가 좁아지실 수밖에 없거든요. 의외로 환자분들 중에서는 이제 예뻐지려고 이제 양악 수술 같은 걸 하셨는데 갑자기 코골이가 생기셨다고, 그래서 이제 병원 찾아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그럼 결국 이게 맞게 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거기가 통로가 좁아지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얼굴이다 보니까 이게 성형에 많은 또 관련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생각을 하시고 수술하셔야 되겠다, 그죠? 맞습니다. 그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그런 이제 외형적인 부분까지 생각하시고 오시는 분들은 사실 많지 않으신데, 수술을 할 때는 미처 생각을 못하고 오셨긴 하지만 수술하시고 나면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더 큰 만족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수술 후에 치유되는 기간들이 좀 긴가요? 아니면 빨리 이렇게 뭐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가 되나요? 아무래도 턱이나 이런 뼈를 건드리게 되면 이제 부종 같은 것들이 심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의 일주일 내외 정도의 입원 기간을 좀 가지게 되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코골이 수술을 하시게 되면 보통 이제 편도나 그리고 이제 목젖 이런 곳들을 수술을 하시게 되는데, 2주 정도는 적어도 음식 섭취를 죽 같은 부드러운 음식을 하시고 활동을 너무 많이 하셔서 이제 얼굴이 붉어지면 출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피하셔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원장님만의 어떤 그 노하우가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사실 이제 수술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성공률이 높지 않습니다. 그래요? 일반적으로 환자분께서 수면무호흡과 코골이가 굉장히 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하시고 나서도 어느 정도는 이제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이 남으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환자분께서 저희 의사분들과 충분히 상의를 하신 다음에 이제 수술을 결정하시는 게 좋은데, 본인이 적합하지 않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술 같은 걸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제 모든 환자분들한테 그런 동일한 시술을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제 환자분이 혀가 크신 분들은 혀를 줄여주는 수술을 해야 되고, 편도가 크신 분들은 편도를 줄여주는 수술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적극적인 수술을 통해서 보다 정확하게 그리고 보다 효과적으로 치료를 하실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처방의 고수! 예,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회생활 할 때, 단체 생활 하실 때 코를 골고 수면 무호흡을 하시게 되면 본인이 굉장히 이제 소가리를 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 혼자서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치료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고 맞춤 치료를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